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이 시민들 가까이에서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는 좋은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이선정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은 좀 굉장히 논의가 필요한 아주 심각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하위직을 중심으로 한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방안 연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작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단 네. 이게 이제 임금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 내용인데 저희끼리 이 얘기를 하고 하위직 임금 체계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연구한 거 서로 얘기한 거로 그쳐서는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시간의 얘기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인데요. 이 하위직을 굳이 강조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하위직이라고 강조를 하셨고 이 사회복지시설이란 게 굉장히 그 열악한 시설이고 흔히 그 급여 체계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거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넉넉하지 않은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거기에 또 하위직을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예사롭지 않은데 왜 이런 연구를 하시게 된 겁니까? 좀 길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길게 하셔요. 네. 네. 하위직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사회복지 종사자 중에서도 하위직을 연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요. 네네. 아마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이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하는 거는 법으로도 그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2011년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뭐 권익 증진을 위한 법이 만들어졌고요. 네. 그걸 기초로 해서 아마 이제 그 지역마다 이 사회복지사의 어떤 처우나 임금에 대한 연구들이나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2009년에 인천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위원회가 발족을 했고요. 그래서 네. 2013년에 이 위원회가 공공하고 같이 민간 협력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어떻게 보면 인천은 공공하고 민간이 같이 처우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들을 진행을 하다가 네네. 이 지금 뭐 민간에서 계속 워크숍을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설의 유형이나 아니 구피 시설이냐 시비 시설에 따라서 임금이 다양하게 지금 뭐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네네. 같은 종사자들끼리 이렇게 임금의 차이를 어떻게 좁혀보자라고 하는 게 솔직히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경향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인천에 그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에 대한 임금 체계 연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2020년에 단일 임금 체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네. 단일 임금 체계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네.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시설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다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극명하게 보여줬던 연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들을 같이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에 대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현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한번 보자.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그 공공하고 민간이 같이 이제 또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네. 조사 결과 2022년에 현장에서는 우선은 단일 임금에 관련돼서 이 방향성을 가져가되 지금 가장 우선해서 임금 체계들을 개선해야 되는 게 누구냐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하위직이 가장 열악하더라. 그리고 또 임금 자체가 좀 낮은 상태로 요즘에 이제 입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없어지는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위직을 중심으로 해서 임금 체계를 좀 개편하는 걸 먼저 시작하자라고 하는 취지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거고요. 네네. 그걸 속에서 그걸 담아서 연구를 진행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사회복지직 중에서도 하위직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죠. 네, 복잡은 한데 우선 첫 번째로 입직하는 우리 네. 새내기 직원들이 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즈음에 맞습니다. 네. 이게 임금까지 낮다 보니 네. 이제 새롭게 입직하려는 친구들이 없다는 게 문제일 아유, 거고요. 그럼요. 네. 이게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에 가보면 고령화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런 원인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소관부처 시설 종류, 직급과 직위 이거에 따라 임금 체계가 다르다고도 말씀을 하셨고 또 국비 지원 시설이냐 시비 지원 시설이냐 여기에 따라도 다를 수도 있고 시설별 종사자의 직위, 직급, 직종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원인이 한두 개면은 어떻게 단일화가 좀 될 텐데 이게 가지를 너무 많이 쳤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21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직급과 직위와 이런 게 다 다른 분들끼리 지금 논의를 해보신 거 아닙니까? 21개 그 어떻게 보면 네. 기관들 그러니까 네네. 같은 저희는 뭐 어떻게 보면 영역이 다른 네네.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기관들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하신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현장에서는 장애인 시설 중에서도 이 복지관하고 주간보호시설하고 네네. 그다음 피해 장애인 쉼터하고의 임금의 차이가 있고요. 네네. 그 이용 시설이냐 생활 시설이냐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여쭤본 거예요. 네, 제가. 동일 임금의 그러니까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은 아니 장애인에 관련돼서 특히 또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아동이나 아니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직들이 네네. 내가 어디 어느 기관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회복지사가 임금 체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직무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뭐 직무 분석에 관련돼서는 보건복지부에 수행을 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공표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네. 뭐 그렇게 세밀한 뭐 직무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같은 사회복지사가 대학에서 같이 공부하고 네. 어디가 있냐에 따라서 임금 체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서의 어떤 그렇죠. 공정성의 문제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큰 틀에서 같이 맞추자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는 아마 이제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용관계가 네. 일반 기관들은 고용주가 누구예요? 기업의 네. 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표. 근데 사회복지사는 고용주가 기업의 사장, 이 복지관이나 센터의 센터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 그거는 그렇죠. 그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네네. 이 고용주가 되면서 임금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임금은 이 지자체가 어떻게 의지를 가지냐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임금 수준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이제 임금 체계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이 같이 이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한 결과로 2023년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서울 다음으로 임금 체계가 높은 지역으로 네. 지금 급부상했습니다. 네.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래도 네. 2등이라고 하니까 네네. 좋은 기분은 좀 좋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 제가 이제 생각이 난 궁금한 점이에요. 네네. 그럼 이게 들어갈 때 입직을 할 때 네네. 자격 요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잖아요. 자격 요건이라고 하면 복지사. 네네네. 복지사 네. 뭐 2급이 필요한지 1급이 필요한지 뭐 이런 거랑도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시설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네네. 그거에 따라서 신분의 차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런 동일하게 가자는 건 아닙니다. 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제가 사회복지사가 아닌 관계로 네네. 다소 들으시기가 거북한 좀 소위 일명 무식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듣는 분들 편에서 하는 얘기니까 양해가 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그동안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다 같은 직급인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위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 하위직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이 말하시는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우선은 복지시설, 그러니까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서 하위직이라고 하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개념은 없는데 네네. 요번에 이 연구에서는 특정적으로 사회복지 우리가 보면 이제 입직하는 사회복지사들 네, 네.
그리고 관리직이나 아니면 기능직에 계시는 분들, 네. 그다음에 뭐 사무직에 계시는 분들, 의료직에서도 또 직급이 낮은 분들이 있거든요. 의료직도 4개의 직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었고요. 연구직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그 연구자들하고 논의하고 시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공무원들은 상위 직급하고 하위 직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1급에서 5급 같은 경우는 상위직이고 그다음에 6급부터는 하위직이라고 구분을 네.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는 거 그대로 갖고 올 수는 없어서 하위직의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민원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네. 그리고 민원에 관련돼서 처리하고 하는 업무들을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네. 이런 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사회복지사도 입직하는 건 사회복지직이지만 선임 사회복지사가 있고 과장, 부장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냥 입직한 그 사회복지사들을 하위직 그리고 그 비사회복지직을 그 우리가 이제 하위직으로 좀 규정하자라고 해서 조작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 기준이 나름대로 합의는 되신 건가요, 그럼? 저는 합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고 그냥 연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연구는 저희가 자문단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그 사회복지사와 관련돼서 처우 개선 및 그 지위 향상을 위한 네. 특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에 계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또 그 저희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 얘기들을 했고 네. 거기서 하위직에 대해서는 크게 저항이 없으셨습니다. 네. 네. 사실은 뭐 굳이 이게 이제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분류가 된 건데 그게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양해가 되실 것 같고 네. 또 여러분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논의해서 발표된 거라고 네네. 하니까 일단 마음은 놓이네요. 왜냐하면 이거 네. 오해의 소지가 그렇죠. 충분하거든요. 하위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네, 그렇게 네, 썩 유쾌한 개념은 네,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네. 그게 염려가 돼서 자꾸 여쭤봤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하위직을 정의하는 일부터가 이렇게 쉽지 않은 어려운 과정이었었는데 이 사회복지 시설이 다양하다 보니 네. 임금 체계나 뭐 이런 게 아주 굉장히 또 다양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어떻습니까? 현장에 이제 조사를 해보시니. 우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사회복지 그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에는 구피 시설이 조금 임금 체계가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방 이용 시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역전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에 그 법제화가 되면서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구피 시설 같은 경우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한 9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방 이양 시설은 100% 수준으로 맞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구피 시설이 시비 시설보다 임금이 더 열악한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같은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지만 생활 시설이냐 이용 시설이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또 국비 시설 중에서도 인건비를 제시하지 않은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설들은 실질적으로 호봉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침으로 나와 있어도 수준 자체가 최저임금 수준밖에 되지 않고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인천시가 실질적으로 2022년 연구와 같이 연동해서 이 체계들을 잡아갔고요. 단일임금 체계로 해서 그래서 2023년에 호봉이 없는 시설을 호봉을 만들어서 100% 호봉 기준으로 100% 맞췄고요. 국비 시설도 단계별로 해서 2023년에 100% 맞췄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거를 그 배제한다면 큰 틀에서는 인천은 단일임금 체계를 인천형 단일임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천형 단일임금 체계를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세부적으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처별로 가이드라인이 있는 데는 실제로 아직 맞추지 못했습니다. 네. 그 큰 틀은 맞춰졌지만 네네. 안에 들여다보면 이제 아까도 아직 말씀하신 차이가 대로 많죠. 네네. 어떤 그러니까 어떤 시설에 가 있느냐에 시설에 가 따라서. 있느냐 또 네네. 보조를 받느냐 네네. 이거에 따라 다르군요. 맞습니다. 야, 이게 참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세부적인 문제가 그리고 이게 시설별로 이제 아까 요거 이제 답변지를 제가 잠깐 보니 지역자활센터,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뭐 이런 게 다 조금씩 기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거긴 국비 시설이라 네. 그 일정 부분 12시설보다 좀 적은 금액을 받았던 그러니까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걸 본인들은. 감수하면서 다니셨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참 기준을 두고 이게 맞췄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럼 혼란도 없었을 텐데, 왜 시설마다 인건비 기준의 차이,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뭐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국비냐, 뭐 시비냐, 네, 그 차이, 네, 또 네, 뭐 이게 국가 기준에 맞추느냐, 인천시 기준에 맞추느냐, 뭐 네.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100%는 아니지만, 네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국비냐 시비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시설의 유형에 따라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가 제가 볼 때는 그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이 좀 네. 들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럼 왜 그런 시설에 가지? 네. 더 좋은 시설 가면 되지. 근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좋은 시설로 이전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생각해 보세요. 그 노숙인 시설이나 아니면 자활이나 이런 시설에는 그 종사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또 노숙인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뭐 자활이나 이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업무 자체도 이렇게 고난이도 업무인데 이 처우도 열악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경력을 쌓아서 다른 데로 가는 친구들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고 내가 처음에 자활 쪽으로 간 친구들은 나는 자활의 어떤 사업들이 나한테 맞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들어가는 네,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이제 사회복지사로 입직을 하게 되면 봉사라 한다는 마음은 일정 부분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아, 아무리 급여도 중요하겠지만 이거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그러니까 일이 저는 두 배 세 배 힘들다라는 걸 강조하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글쎄 저는 근데 잘 모르겠지만 네네. 사람마다 행복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습니까? 봉사라고 생각하지 저는 그 사회복지사가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 일이 행복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제 3자의 입장에서 네. 볼 땐 행복하니까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런 어떤 마인드가 없다면 그 행복을 추구하기도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자원봉사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 같은 노인시설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임금이 다르고 장애인 시설인데도 다르고 이 하위직 여러분들이 불만이 어쨌거나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는 어떤 요구가 있고 또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뭐 제가 연구에는 임금 체계를 뭐 설계하기 위해서 네, 네. 그분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저도 좀 놀랐습니다. 뭐냐면 이 사회복지 그 하위직의 임금 체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어쨌든 뿌리를 내려서 계속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입직하시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너무 열악해서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관리직이나 기능직은 나름대로 자격증이 또 필요합니다. 뭐 조리사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안전관리에 대한 뭐 소방관리에 대한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그런데 조건은 그런 또 엄격한 조건들을 또 제시하고 있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됐든 기존에 계시던 분이 퇴사를 하시면 고용의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복지사들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고 해서 접근해서 봤는데 임금을 뭐 제가 올려주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런 고민들을 같이 했는데요. 경력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입직을 하더라도 1호봉하고 5호봉, 10호봉은 좀 임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제가 만난 분 중에서 그분이 소방 공무원이셨는데 네. 소방 공무원으로 한 15년 일을 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조금 이렇게 사고가 나서 다치셨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쉬시다가 내가 이제 소방 공무원으로 다시 갈 수는 없고 내가 주변에서 좀 나의 어떤 전문직을 발현하면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관리직에 이제 응시를 하셨다고 네.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소방공무원으로 15년의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셨지만 복지관에서 일한 경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1호봉인 거예요. 아, 그건 좀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음. 그래서 이제 임금 체계 연구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재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동일 직종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으면 처음 입직할 때도 나름 인정을 좀 해주면 경력 어떨까? 인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거죠. 네. 저희는. 그 얘기가 제일 소중한 얘기인 것 같아요. 15년을 근무하셨는데 그냥 1호봉부터 그쵸. 시작한다는 건 좀 이거- 그리고 또 소방관이라는 전문직을 하셨는데 그럼요. 또 그분은 또 자격증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 그거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입직을 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선정 연구위원님과 함께 하위직의 개념의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일깨워 주셔서 고맙고요. 중간중간 참 엉뚱한 소리를 질문해서 죄송은 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또 해주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단일 임금 체계에 관련해서 네, 네. 어떻게 이 그 단일 임금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단일 임금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형성 네, 네. 뭐 이런 과정들을 같이 얘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 연구하신 과제가 잘 이렇게 성과를 거두면 우리 일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아주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하실 수 있고 네. 또 케어를 받고 계신 우리 보호받는 여러분들도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어서 서로가 좋은 그런 좋은 계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좀 좋은 연구 많이 해주시고요. 결과를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